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7월 23일 목요일장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른 노선을 걸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미중 갈등 우려와 국내 GDP가 예상보다 부진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대비 0.56% 하락해서 2,21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됐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도폭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각각 2,000억대 그리고 5,800억대 매도 우위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 강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일 이어지면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503억대 나홀로 매수 우위 기록했는데요. 외국인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 3거래일 연속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 원달러 시장 살펴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미국이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서 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 1,197원대로 거래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7% 올라서 1,157만 원대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이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넘게 오른 3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4% 오른 29만 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에어드란이 약보합권을 걷고 있습니다. 298원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246원, 라이트코인이 54,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장은 박원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원재 의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상담도 진행하고 또 듣고 싶은 잔소리까지 함께하게 되실 텐데요.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 두 가지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채팅창도 확인하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8시 30분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주식잔소리 온라인 방송 오픈하게 됩니다. 시장 전략, 내일자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잠시 뒤 8시 30분에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여러분들 상담 접수 받는 동안에 시장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요즘에 이 제약바이오주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너무 잘 나갑니다. 정말 네. 무서울 정도로 이 닷컴 버블이 아니라 백신 버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일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좀 무섭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주 정말 많이 사시잖아요. 네. 좀 위험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편안한 거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내년에 네.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되겠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때는 편안합니다. 그런데 예측이 안 되는 기업은 시세가 아무리 폭발을 해도 불편해요. 그렇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유동성을 한껏 빨아들이면서 시세를 돌아가면서 다니고 있죠.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해보면 바이오시밀러는 앞이 좀 예측이 가능한 섹터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섹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들고 가는 데서 불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진단업체가 최근에 한동안 쉬다가 이달에 다시 달리죠.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 재확산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실적이 생각보다 좀 크게 나왔고, 세 번째는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구조적일 수 있겠다는 어떤 시장의 생각이 좀 변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니까 네. 진단업체도 또 한 번은 시세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병용요법을 하는 것들이 있죠.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네. 뭐 이런 섹터들도 지금 이러한 임상 데이터가 나오는데 상당히 잘 나오고 글로벌 빅파마와 어떤 큰 계약을 라이선스 아웃이나 이런 계약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검증이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 역시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그 렘데시비르와 이제 그 덱사메타손. 덱사메타손 이 부분은 이제 치료저 백신인데 이게 갑자기 렘데시비르가 지나더니 이제 덱사메타손이 이게 사실은 법령 일반 제약품인데 굉장히 쌉니다. 근데 옥스퍼드에서 임상 실험을 했더니 상당히 경감됐다. 이런 데이터를 내놓고, 또 일본에서는 그럼 우리가 수입을 할게. 그래서 수입 요청을 하니까 갑자기 이게 이제 뭐 수십 개 제약회사가 같이 묶여서 쭉 올라가는데, 네. 이게 이제 단가가 워낙 싸서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도 크게 기여될 바도 없는데, 그쵸. 주가는 뭐 그냥 갑자기 그 100%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런 거는 불편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실현이 돼도 이 회사의 기여도가 얼마일까?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지려면 독보적인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덱사메타손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료 의약품만 가지면은 그냥 공장 돌리면 다 나오는 약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를 올린다고 하는 건 조금 상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고 어떤 이슈를 쫓아다닐 때 네. 이슈가 형성돼서 돈이 몰리면 주가는 올라가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의 배타적 기술 장벽. 네. 바이오시밀러는 굉장히 배타적인 진입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못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믿음이 강하죠. 거기 들어올 것 같으면 이미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겠지요. 그 큰 시장을. 그런데 덱타메사손 이거는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하게 이제 말만 많고 실매출로 이어지기에는 불확실성이 많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에 있어서 이렇게 이슈로 움직이는 제약 섹터는 조금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수소 관련 이렇게 계속 유동성으로 받아가는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좀 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위험한지 아니면 좀 계속해서 오를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전망이 좋고 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MOU를 체결을 했고 이런 부분이 확실히 팩트가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너도 나도 지금 모두 다 상관없이 막 우르르 몰려서 지금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제약 바이오주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서 유의하셔서 이제 조심히 트레이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시장 이야기와 관련해서 또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여기 밑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휴대폰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상단에 뜨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박원재 위원님과 방송 외에도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하는데요.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3509님이 보내주신 엔지캠 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가 92,0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바로 이 바이오 섹터 종목이 나왔네요. 오늘 그래도 97,000원까지 올라서 수익 꽤 보고 계신데 엔지캠 생명과학 어떻게 해볼까요? 네, 지금 시장의 그 핵심 섹터에 들어가 계시고요. 엔지캠 생명과학도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의 중심권인 이중항체, 병력요법 이쪽인데 EC18이라고 그 호국증, 감소증 뭐 이런 약을 처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항암 치료를 할 때 있어서 환자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임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잘 나온다래요. 그래서 원초에는 그 원자력 그 병원 이런 쪽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의 면역력을 체크하다가 이제 이게 나왔다라는데 어쨌든 시장에서 계속 검증이 되고 기대감이 받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쪽 섹터이기 때문에 수급을 좀 살살 봐야 되는데 수급은 좀 엇갈립니다. 기관은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좀 팔고 그런데 이 정도면은 이제 연기금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수급도 괜찮다. 조금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고점이 11만 원인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전고점 한번 출하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전고점에서 한번 부분 이익 실현하시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부분에서 이익 실현하시려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진행해 볼게요. 8131님이 보내주신 S퓨얼셀 매수가가 52,2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S퓨얼셀 수소차 종목이죠. 최근에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 하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47,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S퓨얼셀은 어떻게 해볼까요? 하락을 많이 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가 아주 자연스러운 박스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에서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5배가 올랐어요.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기간이 4개월에 5배가 오른다는 건 굉장히 강한 시장에서도 주도주 아니면 이런 일은 잘 안 나타나죠. 어떠한 종목도 이렇게 강한 시세 끝에는 조정이 온다. 그렇게 본다면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수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수소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이게 한 10년, 2030년까지 가는데 핵심적인 그 밸류 체인이 스택입니다. 근데 그 스택은 이제 그 지금 두산 퓨얼셀과 S 퓨얼셀 상장에서는 2개가 있고요. 미코가 이제 시험용으로 만들어 놔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돼 있는데 그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가격을 보면은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현재 매출단은 500억에 50억 수준의 이익이니까 이미 프리미엄을 굉장히 받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얼마 쉬어갔다가 다시 상승을 할지 알 수는 없겠으나 2가지 관점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편하게 갖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너무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15% 수준이면은 뭐 그렇게 많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다가 아예 물타기 전략을 세우는데 넉넉한 가격을 세워야 됩니다. 45,000원 이런 때 들어가면 물타기가 안 돼요. 그래서 물타기 계획은 최소 35,000원 갔을 때 계획을 세우시자. 아니면 이것만 갖고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S퓨얼셀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상담 함께 하는데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2가지 있고요. 또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시청자분들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 테스. 23,800원에 네. 20%입니다. 네, 테스 가지고 계시고요. 23,800원의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테스가 또 삼성 쪽으로 이제 이슈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테스를 23,800원에 잘 들어가셨어요. 근데요, 네. 오늘 5%만 팔았고 나머지 놔뒀는데요. 네. 얼마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먼저 28,000원 이렇게 가 있다가 이제 꺾였는데 지금 하반기에 들어가면 삼성의 반도체 투자가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테스는 그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증착 공정 이런 쪽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기물을 이렇게 반도체에다가 뭘 증착을 해서 붙여야 되는데 그런 공정을 하니까 필수 장비거든요. 그 동안에는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왔으니까 아마 좀 빠른 시간 내에 28,800원 이 수준을 트라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다시 한번 뚫는지 안 뚫는지를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기관, 반도체 이쪽은 기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기금도 2만 주 들어왔고 이쪽 투신도 들어왔는데 투신 보험 연금이 들어오면은 수급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힘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28,000원대 오면은 한번 거기서 그 수급을 보고 더 갖고 갈지 이익 실현을 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시 전화를 그때 주세요. 그럼 기간하고 많이 들어오면 네. 조금 더 들고 갈까요? 네,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예. 네, 테스 상담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제테마요. 제테마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0원에 20%요. 네, 26,5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오늘 제테마가 조금 하락을 해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제테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알겠습니다. 대응법이 어려우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테마를 조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어요. 네네. 26,500원이시면은 이제 먼저 횡보할 때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일단 차트상으로는 좀 꺾여 내려오는데 요 아랫단에 60일선이 있거든요. 네. 60일선이 이제 22,000원 선이니까 한 1,000원 수준의 여유가 있는데 이쪽에 60일선을 지지받을 것 같아요, 생각에. 제테마는 보톡스 관련해서 나름대로 자기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이제 성장을 해 나가는 기업인데 이게 평가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제테마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4,200억이니까 현재 340억 매출에 50억이면은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신규주의 특성상 이제 프리미엄을 한 번 더 끌고 가는 그런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인 22,000원을 좀 지지해 주기를 바라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1,500원 마지노선으로 21,500원이 쉼없이 내려간다. 그럼 거기서는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네, 왜 그러냐면 알겠습니다. 현재 제테마가 그렇게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굉장히 심차게 올라왔는데 60일선마저 깬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서 21,500원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한번 가격이 돌아서기를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되셨죠? 알겠습니다. 네, 성공 수고하세요. 투자하시고요. 네.
네, 전략 자세히 세워드렸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ITM 반도체요. ITM 반도체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5,000원이고요. 비중 10%요. 네, 65,500원에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네요. 혹시 언제 들어가셨어요? 7월 중순에 들어갔어요. 중순에 아직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ITM 네. 반도체를 이제 최근에 들어가셔서 조금 네. 수익권이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신 거죠? 제가 이거 매수한 이유가 네, 그 2차 전지 보호회로의 네. ITM 반도체가 기술도 좋고 네, 또 아이폰에도 저 네. 부품 납부한다고 알고 있어서 하반기에 아이폰 출시되잖아요. 네, 네, 그 기대감에 사서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님한테 네. 제가 하반기까지 이거를 가격이 괜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서 모아가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시군요. 많이 준비를 하셨고 투자하시는 자세가 아주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제 의견을 조금 보태드리면 네. ITM 반도체는 이제 PMIC라고 우리 네.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 보호회로에 절대적으로 이제 강자예요. 그게 뭐냐면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2차 전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새 밀도화가 오밀조밀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데 그걸 차폐 네. 필름으로 이제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 단가가 이제 ITM 반도체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걸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런 방패 차폐 필름을 이제 2차 전지 속 섹터 자동차용으로도 확장을 하는데 주된 거는 이제 그 아이폰의 에어팟이라고 그 이어폰 쓰는 거 있죠. 예, 예.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은 수혜가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기업이 싸냐? 그렇게 보면 싸지는 않아요.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인데 작년 기준, 올해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 동 거를 땡겨와도 올해 5천억에 한 600억 이익, 내년에 이제 굉장히 성장을 전제로 해서 7,500억 매출에 한 1,000억 이익을 해도 15배니까 IT에서 상당히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섹터가 한 15배에서 20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굉장히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 10% 정도만 한번 갖고 가 보십시오. 10% 정도 갖고 가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여기서 아마 프리미엄을 더 받으려면 기관이 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기관이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외국인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는 이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싸고 프리미엄 없이 거래되는 그 휴대폰 관련주도 꽤 있거든요. 요새 카메라 모듈주가 다시 두각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지금 ITM 반도체는 저 아래 한 4만 원대 가격에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6만 원대 가격에서는 살짝 좀 싼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모아가진 마시고 좋은 기업 맞고 기술력도 있고 성장도 하니까 기관이 들어오면 조금 더 갖고 갈 수 있고 아니면 현재 10% 비중만 갖고 한번 지켜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ITM 반도체도 정말 자세하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그 후성이고요. 네, 후성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980원에 비중 30%입니다. 네, 7,980원에 비중 30%입니다. 오늘 종가가 7,990원이거든요. 딱 10원 차이가 네. 나네요. 혹시 언제 네. 진입하셨어요? 오늘 진입했습니다. 오늘 진입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후성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후성을 이제 오늘 들어가셨는데 30%면은 조금 많은 비중을 들어가셨어요. 네. 뭐 좀 확신이 많이 드시나요?
뭐 불소 첨가제랑 뭐 2차 전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좀 많아요. 하는 게 네. 네. 반도체 특수가스도 하고요. 냉매는 이제 뭐 거의 독보적이고요. 전해질도 하고 불화수소도 하는 섹터가 다 좋은데 문제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이 후성은 참 계륵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은 기업인데 지난 10년 동안의 매출이나 이익 추이를 보면은 그저 1,000억에서 2,000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도 좋았을 때는 한 300억 찍었다가 나빴을 때 한 100억 찍었다가 뭐 이러니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런다고 딱히 독보적으로 아주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살짝 부족한, 뭔지 1%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어서 그래서 이제 소재 관련주 중에서 다 시세가 좋은데 후성만 항상 이제 나중에 뒤따라가는 척 하다가 또 제자리 걸음 뭐 이런 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후성이 그럼 어떠냐 보면은 그냥 뭐 그만한 것 같아요. 이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시가총액이 지금 한 7,500억 되는데 컨센서스 대비해서 내년에 3,000억 매출에 한 200억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한 30배 받는 거니까 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싸진 않은데 그러면 나쁘냐? 아니 요새 소재 업종이 굉장히 그 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 그 동진 세미컨 같은 경우는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후성이 또 뒤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좀 애매한 기업이에요. 근데 또 그 막 뒤따라가기에는 동진 세미컨처럼 확실한 킬러 콘텐츠도 없어요. 그래서 30% 살짝 많아 보이니까 한 10%만 남겨두시고 20%는 좀 그렇게 모든 투자 종목 선정하실 때에는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종의 대장은 지금 동진 세미캠인데 솔브레인이 이제 지금 상장하면서 그 한동안 한 달 동안 거래 정지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뺐다가 소재 업체 하실 때는 그 종목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이해되셨죠?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그러면 이 후성을 한 연말까지 좀 봐도 괜찮을까 해서요. 아니 후성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서 수급을 보면은 기관이 계속 팔죠. 그리고 외국인도 안 들어오죠. 수급에도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종목이 이제 다 좋아 보이시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딱히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30% 갖고 갈 만한 그런 그릇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갖고 가시면은 20%는 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목단으로 옮기시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토하십시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상담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8시 30분에 정재훈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주식 잔소리 전용으로 열리는 거고요. 이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시장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들어가셔서 공부도 하고 또 내일장도 함께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 더하기 채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 채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래빗님이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필룩수고요. 매수가가 5,600원에 비중은 30%입니다. 5,600원이면은 꽤 들고 계셨던 것 같은데 마음고생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필룩수 어떻게 해볼까요? 필룩수도 대표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제 이슈로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 자회사죠. 그걸로 해서 이제 계속 이슈를 받는데 그래서 항상 이슈로 하는 투자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좋아 보일 때는 필룩수가 예전에 3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 이슈로. 그런데 그 이후로 소식이 없어요. 그 이후로 더 좋아졌다, 연구 임상 결과가 나타나서 뭘 한다 이런 게 없다 보니 필룩수 자체의 기업으로 보면은
지금 옛날 사업은 다 정리하고 오로지 이제 친약 파이프라인으로 강화하는 건데 작년에 1,300억 매출에 30억의 영업 당기순이익 100억 적자니까 밸류가 안 되죠. 오로지 그쪽 파이프라인의 좋은 소식을 기다려야 되는데 천수답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증자를 통해서 자본금은 많이 조달을 했죠.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시세를 따라가다가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불확실성이 있는 환상을 쫓아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기업에서도 나타납니다. 다만 제약바이오는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다가도 파이프라인에서 뭐 라이센스 아웃이란지 또 임상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또 시세가 폭발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 상담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확실성이 내가 자신하는 쪽에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필록스는 뭐 이제는 기다려야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을 것 같고 30% 비중도 작지않은데 여기서 손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다리시는 전략 외에는 없고 오로지 파이프라인에서 좋은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필록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채팅도 한번 만나볼까요? 김주아 님이 보내주신 유니온 머티리얼이고요. 매수가가 4,36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또 유니온 머티리얼뿐만이 아니라 유니온 오늘 상한가 갔는데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 시도하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습니다. 네. 아마 오늘 진입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이제 이런 이슈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슈 따라서 이제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 항상 뭐 히토류로 뭐 이런 이루 올라가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따라가더라도 이 기업의 본질 가치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 잘못됐을 때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을지.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에는 수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투자가 실패했을 때 어느 정도 손실이 가능한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유니온 머티리얼즈는 최근에 시세를 한껏 올려서 시가총액이 1,500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억을 형성될 만한 기업인지를 보면 매출은 항상 1,000억대고요. 영업이익은 그저 몇십억 대에서 움직이니까 작년에는 36억 이렇게 났으니까 딱히 뭐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자본 총계가 860억 이렇게 돼 있고 자본금이 210억입니다. 자본금이 210억이라는 건 이 정도 규모를 하는데 회사치고는 굉장히 좀 많은 편이지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 수준이니까 이제 적절보다 조금 많은 수준. 영업이익률이 3%대니까 그냥 먹고 살기 근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이슈가 없으면 다시 쭉 떨어져서 한 2,500원대에 다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지금 어쨌든 이슈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가에서 얼마 멈추지 않습니다. 4,000원 밑으로 오면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세가 나면 부분적으로 10%씩 빨리 이익을 실현하면서 끌고 가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튜브 채팅도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S 베어링이요. 네, CS 베어링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00원에 30%요. 22,5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CS 베어링도 최근에 상승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진입을 언제 하셨을까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이요. 예. 오늘 들어갔는데 이게 하락 음봉이 떴어요. 밑골이 쫙 달고 이 종목은 좀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소 섹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종목도 드문드문 CS 베어링도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저는 뭐 10,000원 수준 이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셔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고 비중도 30%나 드세요. 그러니까 좀 잘 돼야 되겠네요. 그죠? 저 실적하고 그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실적은 CS 베어링은 이제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죠?
해상풍력 관련주요. 예, 해상풍력인데 이제 그 타워에 예, 해상 예. 그 타워. 풍력 타워 끝에 가면은 그 엔진 타워를 실는데 그거를 예. 고정을 시켜야 되죠. 예, 예. 그 고정을 시키는 그걸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상 풍력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서남권에 이제 2.4기가와트의 해상 풍력 단지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수주 나올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이 5천 원 올랐어요. 수준에서 지금 25,000원까지 5배가 올랐기 때문에 예. 조금 쉬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좀 견디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짧게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예, 길게 보시면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갖고 계시다가 한 10% 정도 들어가셨으면 좋았는데 10% 정도 들어가셨으면은 21선 오면은 물 거기서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혹시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만나시더라도 이게 전략인데 이렇게 급등가게 있는 거는 입질로 5%나 10%만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눌림목이 오거든요. 그 눌림목 자리에서 물을 타십시오. 그러면 끌고 가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럼 혹시 그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할까요? 지금은 뭐 수주를 봐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딱히 눈에 띄게 나오는 거는 없고요. 예.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발주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거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입지 타당성부터 분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막 뚝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니까 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같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쉽게 꺾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CS 베어링은 아주 CS 윈드의 자회사라서 핵심 부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안고 급락할 확률도 그렇게 없어 보이니까 다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뚝심을 갖고 길게 보고 한번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그 손절가는 한 얼마 정도 봐야 되나요? 손절이요? 손절하시려고요? 아니, 손절은 아닌데 혹시라도 그 알고나 있으려고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냥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래요? 21선이거든요? 21선이면 17,000원이에요. 그런가요? 예, 근데 17,000원에 손절하면은 제가 볼 땐 그렇죠. 거긴 물타야 될 자리 같은데요.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을 알면은 전략이 틀리고요. 이 기업을 모르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기업을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러면 어려운 구간을 버티려고 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 어려운 구간 없이 성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예. 전략적으로는 아까 말씀 거를 참고를 하시고 이 기업은 뭐 손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끌고 가십시오. 좀 길게 가면 아마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건강하십시오. 네. 네,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 상담 진행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레고콘 바이오요. 네, 레고캠 바이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56,200원에 한 28%, 한 5% 돼요. 네, 56,200원에 25% 정도 갖고 계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고캠 바이오 그래도 7% 급등 나와줬어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이제 월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상승 시작할 무렵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하십니다. 전에 이제 상담을 받아서 그분인가 했더니 아니시군요. 네.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ADC라고 이제 항체하고 이제 항체가 이제 암을 싸우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거고요. 이 항체만 가지고는 좀 약해 보이니까 병력요법으로 항암제하고 같이 투입한다. 그래서 그걸 ADC 기술이라 그래요. ADC 기술이라 그러는데
레고캠바이오가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운 기술이고 대단히 가치를 받는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슈로 지난번에 쭉 오르다가 굉장히 낙폭이 컸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상담을 받을 때 4만 5천 원 수준에서 걱정한 전화를 받고 기다리시면은 아마 전고점이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대응 방법은요. 네. 6만 5천 원 가면은 일단 파세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제약바이오가 이제 힘있게 올라가는데 지금 네. 레고캠바이오가 이제 그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검증되려면 또 여러 단계의 임상이나 이런 걸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 지금 1조 한 3천억 수준 되는데 보통 그냥 기술 플랫폼으로는 2조를 바로 넘어가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전고점 부분이 마디가 될 수 있으니까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가면은 일단 수익을 실현한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이제 준비하고 계셔서 그 가격 오면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떨어지면 또 사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기업은 보통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5만 원에서 7만 원을 박스로 그릴 확률이 많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네.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면은 아마 5만 6천 원에 들어가셨으니까 소기의 성과는 좀 거두고 나오시지 않겠나.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하세요. 네. 네, 레고캠바이오 진단해드렸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잘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SK텔레콤입니다. 네, SK텔레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1만 8천 원이고요. 네. 네, 비중 40%입니다. 네, 21만 8천 원의 비중은 40%입니다. 오늘 21만 1,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좀 손실권에 계시고 비중도 꽤 크신데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걱정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SK텔레콤을 비중을 살짝 좀 많이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몇 달이요? 한 달이요. 한 달이요. 들어가실 때는 좀 기간을 굉장히 좀 장기로 보셨나요? 단기는 아니고 좀 장기로 봤습니다. 중장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연말 정도요? 네, 맞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랑 배당이랑 여러 가지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배당 수익률 좋고, 텔레콤 주식은 좀 힘든 게, 때가 될 것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왜 터지느냐 하면은 5G에 대한 투자를 지금 이제 대가도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안 좋아요. 왜냐면 투자만 하고 5G의 플랫폼에서 수익 나오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익이 나오려면 망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해제가 돼서 B2B 수익이 나와야 되거든요. 기업 간에 이제 그 수익이 나오는. 그래서 전용선을 줘서 근데 이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터지면 지금 가격은 싸다 이렇게 보겠는데 단기적으로 그게 나오기 전에는 실적을 살짝 보시면은 최근에 실적이 맨날 4조 5천억 수익에 3천억 이익 이 정도니까 그럼 연간 1조 2천억인데 1조 2천억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7조 원이니까 싸다? 그렇게 말 못해요. 근데 답답한 게 SK텔레콤은요, 20년 전에도 이 수익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냥 그 수익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연말 때 배당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장기적으로 갖고 가면은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데 이번에 5G 시대에는 이제 좀 달라질 것 같은 기대감은 있는데 그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40%를 그렇게 끌고 가기는 조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탄력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것도 좀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냥 그런다고 또 팔 이유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전 고점인 23만 원 수준 가면은 20%는 한 10,000원이라도 5%라도 수익 실현하시고
20%만 갖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죄송한데 한 연말 정도 갔을 때 목표가는 대략 어느 정도가 갈까요? 보통 뭐 텔레콤 주식이 연말 가면 배당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데 요새는 이제 배당 락이 그걸 다 빼버리니까 요새는 또 중간 배당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는 특별히 연말이라 해서 더 좋은 일이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연말에 대한 특수한 기대보다는 지금 5G 장비 설치를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할 금액은 점점 많아지고 회수하는 금액은 좀 이연되고 이런 과정이라서 연말 된다 해서 지금보다 딱히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요 박스 대체로 박스 글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적절한 수익은 나올 한 5% 6% 수익 작지 않으니까 23만 원 가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지만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현재 주식 잔소리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지금 현재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일장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채널에 서울경제 더하기라고 검색하고 들어가셔서요. 전략들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의 듣고 싶은 잔소리는 박원재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오늘 제가 2주에 걸쳐서 수소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수소차의 관련주들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저 하나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번 주에 이번 주 초반에 네. 그 무료 방송 해주셨잖아요. 주식잔소리에서. 네. 거기서 이 태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 봤는데 네. 그 다음 날에 태용이 20% 넘게 그렇죠. 상승하더라고요. 네, 정말 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오늘 또 말씀해 주시나요? 네, 뭐 흔히 그런 일은 있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는 장이고 그래서 조금만 이슈가 있어도 굉장히 돈들 쏠림이 강한데 수소는 제가 한 달 전부터 유럽에서 얘기를 할 때부터 이거는 일시적인 관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는 그렇게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래 봐야 되는데 관련주만 제가 짧게 오늘은 수소 생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료전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공급망 이렇게 나눠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이름만 쭉 불러드릴 테니까 각자 이런 종목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소 생산 및 공급에 관련되는 종목은요. 효성이 있고 CS윈드, 일진다이아, 동국 SNC, 효성중공업, 풍국주정, EM코리아, JNK히터, 에코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수소 생산 및 공급에 관련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현재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를 통해서 수소 탱크는 일진다이아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효성중공업이 충성소에 굉장히 강자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연료전지가 또 하나의 섹터인데 그거는 두산피오셀, 동진세미캠, 고롱인더, 상하프론테크, 미코, 시노펙스, 에스피오셀, 코롱 머티리얼즈가 요거에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이다. 요거에 대해서 스타디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시다가 또 어려우면은 저희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올 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소차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현대제철, 세종공업, 현대비엔지스틸이 있다. 이런 종목을 좀 기억하고 계시다가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원재 전문위원께서 수소차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더 궁금한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여기 밑에 보이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휴대폰 오픈하시고 이 QR코드 비추면 바로 박원재 전문가님 계시는 노란톡방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상담부터 강의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